제1장 군주국의 종류와 획득 방법입니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통치체제는 공화국이 아니면 군주국입니다. 군주국은 세습 군주국이거나 신생 군주국입니다. 신생 군주국은 전적으로 새롭게 탄생하거나 다른 군주국에 정복되어 그 일부가 된 군주국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새로운 군주의 통치를 받는데 익숙한 곳과 자유롭게 사는데 익숙한 곳이 있습니다. 영토의 획득에도 타인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행운이나 호의에 의한 경우, 역량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2장 세습 군주국에 관한 것입니다. 세습 군주국은 신생 국가보다 지키기가 쉽습니다. 선조의 기존 질서를 지키며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3장 복합 군주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있던 군주국에 수족처럼 병합된 군주국을 말합니다. 정복자인 신생 군주는 무수히 많은 가혹행위를 통해 새로 편입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점령지 주민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프랑스 루이 12세는 단숨에 밀라노를 병합했지만 순식간에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나라를 다시 정복하였다면 좀처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 강화를 위해 이전의 반란자를 찾아내고 자신의 통치상 결함을 고치는데 더욱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처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두 번이나 밀라노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복한 지역을 잃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복지와 언어가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거기다 자치에 익숙하지 않다면 더욱 쉽습니다. 그럴 때는 그곳 군주의 가문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법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언어나 관습, 제도가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데는 커다란 행운과 엄청난 노력이 요구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정복자가 친히 정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투르크의 정책이 그 표본입니다. 직접 가서 살게 되면 사고 발생을 곧바로 알 수 있어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하들의 약탈을 막을 수 있고 시민들의 호소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차선의 방법은 정복지 거점 한두 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두에 둘 것은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복수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식민지 건설 대신 군대를 파견한다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 모든 수입이 그 지역 안보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심을 돌아서게 하여 군주를 적대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풍습이나 언어가 다른 지역을 정복한 군주는 인접한 약소국가들의 맹주가 되어 보호해 주어야 하고 그 지역에 강력한 국가가 있다면 그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점령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아주 훌륭하게 시행했습니다. 그 반대의 사례는 프랑스의 루이 12세입니다. 루이 왕은 5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약소국가를 섬멸한 것, 이탈리아에서 이미 강력했던 군주의 힘을 강화시킨 것, 이탈리아의 강력한 외세를 끌어들인 것, 직접 통치하지 않은 것,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하자면 베네치아인들을 격파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항상 유효한 일반 원칙은 타인이 강해지도록 도움을 준 자는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4장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다리우스 왕국은 대왕이 죽은 후 그의 후계자들에게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수년 만에 아시아의 패자가 된 후 곧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정복지 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법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은 영토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주국이 2가지 중 하나로 통치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군주가 가신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주가 제후와 더불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두 유형의 사례는 투르크의 술탄과 프랑스의 왕입니다. 투르크는 한 사람의 군주에 의해 지배되며 나머지는 모두 그의 가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수많은 세습 제후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은 각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시민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르크 유형의 국가는 정복하기는 어렵지만 정복하면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정복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국가들의 지배를 쉽게 유지한 이유는 정복지가 투르크 유형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복자의 역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복된 지역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5장은 자신들의 법에 따라 살아온 도시나 군주국을 점령하여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온 국가를 병합하여 다스리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나라에 가서 직접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법에 따라 예전처럼 살게 하되 공물을 바치게 하고 당신과 우호적인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과두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두정부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스파르타와 로마가 그 좋은 예입니다. 자유로운 생활 양식에 익숙한 도시국가를 정복한 자는 그 도시를 파멸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며 도리어 자신의 파멸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